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375페이지 법인의 종류 보겠습니다. 산마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률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특별법들도 많이 있다. 그 결과 법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민법상 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종류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양가를 번해 공법인, 사법인. 공법인은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이고 그 밖에 법인이 사법인이다. 그런데 공법인, 사법인 사이 중간적 법인도 있다. 그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양가위반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는 사법인을 세분한 것으로서 법인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는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방가위반의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상법상 각종 회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법인의 구성원은 사단이 있는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해줄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민법도 영리재단법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가로 이번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며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공익,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인정된다. 이렇게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만 나누고 있으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한편 민법상의 영리법인인 민사, 회사에는 상법이 적용된다. 양가 3번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한한 재단, 즉 재단이 법인으로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즉 사원들의 통합된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활동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반드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하며 둘의 중간적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376페이지) 로마자 4번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1번의 개설. 실제 사회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이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하나는 민법이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절차적 요건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중간층의 허가를 얻지 못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의 규제나 감독을 꺼려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며, 마지막으로는 법인 설립 도중에 있기 때문이다.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들이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 기타의 법률은 이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 양가를 번에 의.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민법, 기타의 법률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표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류분의 성립요건, 양가류분의 객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려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점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대표자들이 정하고 있더라도 사단의 실질을 일정한 만한 조직, 재정 기초,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방과 불분의 조합과의 구별. 사단법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체에는 사단 외의 조합도 있다. 사단과 조합은 단체성의 강약에 의해서 구별된다. 사단은 단체가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 거기에서는 단체의 행동은 그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 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며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의 자산이나 부채도 단서에 속하며 따라서 구성원은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긴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들어간다. 거기에서는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그들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법률 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된다. 단체의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이다. (317페이지) 민법은 이러한 사단과 조합 가운데 사단은 법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 관계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사단만이 법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조합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상법상의 한 명회사가 그의 이다. 주의할 것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하여 모두가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사단의 실체를 가진 특수법인이며 노동조합도 실체는 아니다. 어떤 단체가 사단인가 조합인가는 명칭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여야 한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이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조합은 2일 이상의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놈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개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서 성립한 법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에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 사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만일 어떠한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의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치게 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78페이지 방금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인 예. 우리나라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중과 교회가 있다. 종중, 교회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판례에 의하면 동, 리, 자연불악,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연합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도 중요하죠. 3개 정도가 불교 신도회, 산재 지성의 목적을 위한 마을주민의 결합체, 회사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법인 아닌 어촌계, 사단법인의 산하단체나 하부조직, 보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분야의 성균관, 지방향교원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동의회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의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조직된 영속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의회에는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보는 단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의회의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3번의 법률관계 법적 규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실제 법적 규정으로는 그것의 재산 귀속 관계를 총괄한다는 규정만이 두어져 있고 그 외에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등기 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밖의 법률관계는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다. 이 본문에 따라서는 조합에 관한 375페이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민법은 오히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를 총이라고 함으로써 합의를 소유 형태로 하는 조합과 다르다는 것을 간접으로 밝히고 있을 뿐더러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법인과 실질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통설 관련은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단법인에 어떤 규정이 주로 적용될 것인지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예컨대 총회의 소집과 결의, 정관 및 대표자의 업무 집행,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제34조, 이사의 대리의 선임에 관한 62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63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제64조 등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 법인의 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인의 간부
민법 등에 관한 규정은 유추정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조도 유추정될 수 없다.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에 법인격을 전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교인은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에 해산 당시 그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때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가로 니은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상원총회 결의 방법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를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이 입증하여야 한다. 양가로 디귿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정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6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과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 380페이지 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 단체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에 대행의 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반가로 이번엔 내부관계. 지금 법적 규율을 보고 있고요. 내부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1차적으로 사단의 정관에 의하게 되나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규정은 된다. 그리하여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며 총회의사의 의결은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로 찬성을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된 업무 집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반검 상무의 외부관계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제3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집행권을 얻어 사단법인에 대하여 직분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의 재산은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다.
사단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대표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사단법인의 규정이 규정됩니다. 반가로 4번의 제3 귀속관계, 양가로 간이 인법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유는 관리 처분의 권능은 공동소유자의 단체에 속하고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공동소유자에게 속하는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이다. 한편 총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되므로 채권, 채무 등의 각종의 재산권도 준총유로 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분할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양가로 다의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 부동산 등기법 제26조 1항은 종중, 공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임자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에게 등기를 넘길 수도 있다. 그에 비하여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대표자의 성명에다가 사단의 대표자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다 채무의 귀속관계.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그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즉 총사원이 준총유를 한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 재단만이 책임을 지며 구성원은 부담금이나 회비 납부 의무만은 있을 뿐이다. 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솔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는 381페이지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 만큼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때로는 무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도 주장된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의무. 결의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제52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등을 근거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의 주체성 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견해는 사법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실익이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능력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단의 단독 수익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건 역시 권리 능력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판례는 사실, 사안이나 사설 사찰이 아니고 종단의 등록을 마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 능력은 당사자 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라고 하며 자연불악은 그 불악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의 권리능력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종주에 관한 판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종주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분쟁이 심했으며 그리하여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아래에서 종주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의 의의. 종주는 공동선조의 분유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이러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중은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 구성원의 수가 소수라고 하여 종중이 성립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편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족 집단으로 통합 종중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화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382페이지 그때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전 수호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판례는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중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종중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는 종중 요건의 문제로서 사실심의 변론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가론인의 구성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 여자와 미성년의 남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었고 또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물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동선조의 성과권을 갖지 않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 조리에 합당하다.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종중을 구성하는 자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에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로만 구성된 종중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종중 유사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을 종중의 본질에 관하여 무효이다. 특히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이 그렇다. 그리고 종중의 구성하는 종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가로티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당 종중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인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의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 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가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회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그리고 문장이나 연고 항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 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선임된 대표자만이 대표권을 갖는다. 한편 전원합집판결 선고일인 2005년 7월 21일 이후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기체되는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 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학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 항존자가 되며 다만 이러한 연고 항존자는 족보
후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해지는 연구항전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 고 383페이지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식을 행사할 연구항전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양날을 이을 종중총회 소식권자는 종장 또는 문장이나 종중의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구항전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식권을 갖는다. 여기서 연구항전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제출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 확정을 위하여 족보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 소집통지 대상자에 대응하는 소집권자인 연구항전자의 확정도 그 족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문장에 자격이 있는 자가 소집권 없는 자의 총회 소집을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종중들이 필요가 있어서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임기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반리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민법 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 총회의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견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발간된 족보란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종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종중의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총회의 소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소집 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식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소집 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철회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은 별도로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을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거나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특히 2005년 7월 21일에 전화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판결 선고 이후에 개최된 종중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384페이지 종중총회 결의 방법에 있어서 종중규약에 따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정신의 관례가 없는 한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에 의한 종중회의 결의 방법은
출석자의 과반수만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직선제에 의한 종중회장 선출 시 의결 능력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정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가름 이유 재산 귀속 관계.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예, 다 판례지만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처분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것이 무효이다. 오늘날 분쟁이 많은 종중토지의 매각대금 분야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자에 반하는 경우에 종원을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할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의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 분배 선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중총회인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될 수 있고 이러한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초과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그 총회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비법인 사단의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58페이지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분묘의 수,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의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게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동선주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르 교육의 기타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종중이 구성된 경우에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합전 소종중원의 총에 속하는 재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의 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의 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 증명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이유를 주장하는 데 있다. 종종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대부분 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교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변경된 대부분의 견해에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종종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하기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 종원의 회의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한해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도 공동선주 소명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주의 후손 중 남성만이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고 이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헌법 제10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지금까지가 종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판례 보겠습니다. 교회의 법률적 성격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교단의 정치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 바 386페이지 이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 수익권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한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을 과반수로 하지만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이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 수행 및 사단의 명칭, 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초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민법 42조 1항에 유추하여 총 구성원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을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동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서 사단이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충분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사단을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 경우 신설사단은 종전사단과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사단을 탈퇴할 때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신설사단 구성원들의 종전사단의 구성원들과 종전사단 재산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의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전사단을 집단적으로 탈퇴한 구성원들은 종전사단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탈퇴자들로 구성된 신설사단이 종전사단 재산을 종전사단과 공유한다거나 신설사단 구성원들이 그 공유지분권을 준총유한다는 관념 또는 인정될 수 없다. 3번에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에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법인 아닌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 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의 총유 또는 합의라고 판시되어 왔다. 4번에 종전 판례는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한편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 변경되어가는 속성에 비춰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분열 당시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분열로 새로 가입한 교인들도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많은 교단의 분립과 지교회의 비대와 교회 재산 가치의 상승에 다수인이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고 387페이지 대법원이 종전같이 분열되어 나온 양측의 교인들에게 모두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시를 고수한다면 분쟁의 해결 개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전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번의 새로운 법리의 영향.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제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의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의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며 지키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에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대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을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단 소속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교단으로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종전교회를 실체가 이와 같은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전속하고 종전교회 지사는 이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리로 귀속되는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이로 인하여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행해졌거나 정해져야 할 사항을 초래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를 존속하고 종전교회 재단은 위 교단 속 388페이지 교회 교인들의 총리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는 여전히 독립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으로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리을 교회가 이와 같이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나 교회가 아직 실체에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에서 본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단계에서 설립 중의 회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독교 단체의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금, 헌금, 기타의 수입에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교인들의 총리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 사단 교회의 대표자는 총무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126조의 표현되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재산을 새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산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인 아닌 사단이 설립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되면 그 사단의 권리 의무는 당연히 법인에 이전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설립 중에 법인이 등기한 경우에 설립 중의 법인의 권리 의무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지금 매우 급하게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왔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